안녕하세요. 스지마 팩토리입니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좀 마음의 준비할 그 시간도 전혀 안 주네요. 자, 이곳은 스지마 팩토리. 이게 그렇게 이제 하기 어렵다는 오토모티브 대리점을 유일하게, 여기가 그 화석 바이크 맛집이라고 소문나. 아니거든요. 화석 사절입니다. 뭐 솜씨는 사실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제가 눈탱이를 좀 잘 쳤으면은 S클래스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 여기 주력 정비 모델은 뭐예요? 기종이나 장르를 딱히 가리지는 않아요. 중국산이나 아니면 좀 케어할 수 없는 수준의 바이크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손님 몇 명 정도 와요, 여기는? 매장은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많이 몰리는 날에는 주말 같은 경우는 뭐 4-5건, 그다음에 평소에는 보통 한두 건 정도만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상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여보세요 하면은 800GS에 19인치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그러면 이제 뭐 부산. 그런 전화가 새벽 2시에도 오고 그래요. 지나가는 손님은 없는데 투어 가다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렇게 뒷집을 지고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얼마 나가요? 이제 바이크 이거 얼마냐고, 뭐 고치는데 얼마냐고.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막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이렇게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똑같이 해요. 뭐 이거요? 이거 몰라요. 항상 자세가 막 이래요. 가르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폐쇄적으로 영업을 좀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서 좀 낯을 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나름 그래서 이제 굉장히 투명하고 그다음에 제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예전에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실은 원래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살짝 투명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바이크들과 또 라이더들이 오잖아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갈 데가 없다. 왜 갈 데가 없느냐?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고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깔끔한 일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저 바이크가 이제 대표적인 상황인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아니면 이제 힘들게 걸리고, 저분이 이제 도시에 살아요. 반경 50km 이내 한 30군데 이상이 있어요, 샵이. 이거를 고칠 만한 데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돈 되는 일만 하고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 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락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오픈을 해요. 뭐 부품 매입 가격부터 해가지고. 그 정비 일지를 올린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부속들 얼마 들어갔는지 공임 얼마인지까지 다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오픈을 해서 이제 그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정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이제 투명하게 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불편해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매장도 있는데 한번 매장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고객님, 브라저 고객 대기실인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꼭 필요한 용품들. 포크씨를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나? 고객 대기실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 이렇게 바카스까지 다 준비를 해놨네요. 오일 종류가 꽤 다양하게 있어요. 모듈 4개는 모듈 것만 딱 올라가 있네요. 모듈 브랜드샵입니다. 예. 근데 혼다 오일이 그냥 이제 기본적인 거고, 스지마 팩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다양한 부자재, 그다음에 이런 볼트 박스, 이 정도로 이제 갖고 있는 데가 흔치 않아요. 퀄리티를 야, 이거 볼트 종류가 여기 있는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이제 창업을 할 때 정비 기술과 공구 몇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근데 정말 사도 끝이 없어요. 안 사도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결국 이제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공구나 이 부자재 갖추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총 얼마 정도 들었어요? 수공구는 거진 한 10년 정도 모았고요. 수공구만으로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뭐 리프트하고 탈착기, 밸런스 이런 장비까지 합하면은 2억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일 자체를 오래 하기도 했고 공구 욕심이 많다 보니까 좀. 이 일을 언제 시작했었어요? 16살 초반에 시작했어요. 22년째. 실력은 이제 한 2년 정도. 근데 오토바이는 그게 단순 노동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지금 나오는 바이크들 따라가기도 벅차요. 타이어 교환은 이제 좀 나름 장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렐리 타이어 같은 경우는 충남, 대전 통틀어서 판매 1위. 야, 대부분의 샵들은 그냥 어디 뭐 종이컵 같은 데 올려놓거나 옆에 그냥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게 볼트를 종류별로 나눠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해한 위치로 별로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조립할 때 이제 헷갈릴 가능성도 적고 다 조립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가 남았다. 그럼 이제 손님이 이제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이제 그러면 다 완벽하게 조립했다고. 블로그를 접고 유튜브를 한다는 소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도태되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 보면은 뭐 영양가에 있는 것도 있는데 검증이 안 된 이상한 뭐 말가순한 소리가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절대 뭐 부러진 소리는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겪었던 게, 센터에 가면은 공기압을 최대치로 넣어줘가지고 제가 그건 안 돼. 여기까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 피렐리 타이어 본사에서 근무를 할 때 손님인데 연세가 거의 이제 80이 다 되신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도 타이어 교환하고 이제 휠을 항상 닦아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손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데는 처음이라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닦아주는 거는. 근데 갑자기 팁을 수가 팁을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주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돈을 줘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그분 말씀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 바이크 깨끗하게 만져서 너무 고맙다. 뭐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 잘 오래오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조금 애잔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건 사실 좀 자발적인 건데 이제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짜리 타이어를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그게 유통이에요. 사실 30에 해줘 봐야 그렇게 수익이 큰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쟁력이 이제 없으니까 싸게 파는 거죠. 30을 지키는 선에서 그 외적인 경쟁, 그러니까 서비스 경쟁이죠. 뭐 저처럼 휠을 닦아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질소 주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점검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27만 원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안타까운 게 금액이 흔들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금액만 보고 이제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해.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어디 가지 마세요. 뭐가 엉망이에요.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놓지 못하는 게, 내가 정직하게, 그러니까 뭐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만 정직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손님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PR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고맙게도 이제 낚여주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항상 또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 직원을 좀 쓰지 그러냐. 근데 이게 사실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정비 실수로 손님이 넘어졌다. 그러면 바이크가 부셔진 것도 부셔진 거지만 손님이 다쳤다. 그럼 그거를 이제 저 같은 이제 이 영세한 업체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초보를 뽑게 되면은 한 1년을 사실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저한테 이제 사람 구해달라고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같은 얘기가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
누구 어디 성실하고 젊고 근태 좋고 말 잘 듣고 뭐 센스 있고 그런 사람 없느냐? 그럼 월급 얼마 주냐? 아 원래 한 150 뭐 많이 주면 한 200. 그럼 이제 바꿔서 내가 묻죠. 젊고 일 잘하고 근태 좋고 센스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돈 받고 여기 와서 일을 하겠냐? 그래요 지금 오토바이 업계가. 그래서 한 1년 정말 열심히 모시고 살아서 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응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나가요. 셋 중에 하나.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겠다. 오토바이는 사람이 할 게 아니다. 떠나거나 저기에서 30만 원 더 준다고 했다고. 술 사준다고. 걸로 가거나 아니면 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브랜드 메이커 딜러 가거나. 그럼 결국 열과 성을 다해서 1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센터는 이제 버림받은 거죠. 바이크는 뭐 계속 있는데 정비사가 줄어들면은 정비사의 이제 연봉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비사가 이제 좀 풍기 현상이 올 거다라는 얘기는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열정페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야 좀만 열심히 하고 참으면은 좋은 날 올 거다. 이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정비사의 시대가 올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그때하고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비사는 네. 추천해 줄 만한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정비사 자체는 사실 정비사로서는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샵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200 거기서 정말 좀 잘하거나 특출나다 그럼 한 250 완전 A급이다 혼자 알아서 다 한다 그런 사람이 이제 거진 300 수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그럼 이제 300 이상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직원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굶지는 않는데 밥은 먹는데 밥만 먹는다. 혹시 지금 네. 정비사가 더 늘어나면 네. 경쟁자가 늘어날까 그 그런 거 비밀인데 아니에요? 얘기하면 샵을 창업하고 싶은 정비사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일단 예상군은 올 생각 하지 말고요. 금방 50km에서는 나하고 전면전이니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는 거에 예산 이렇게 막 쓰잖아요. 계속 견제 효과가 좀 있거든요. 이 동네는 얘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예비 창업자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줏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경쟁력을 당연히 이제 갖춰야 되고 쉬운 직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또 사실 이만한 직업이 없어요. 뭐 출퇴근 자유롭고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하면은 겨울에 사실 일이 없겠지만 겨울에 정말 실컷 놀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재밌잖아요. 무엇보다 바이크가 타는 게 좋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만지는 거가 이제 이렇게 만지는 게 좋아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여전히 눈은 쳐다보지 않네요. 아까는 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며요. 보면은 눈이 이렇게 막 부리부리하다고 사람들이 다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네. 네. 자 이제 작업하면서 그냥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또 먼 데서 오시는 고객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어떤 방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래도 인사는 항상 꾸준히 이렇게 안녕하세요 잘 하고 있지만 그렇게 솔직히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지 하기는 못하는데 그래도 항상 속으로 물론 표현을 해야 이제 아시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일부러 멀리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타이어 하나라 거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후회 안 하시도록 물론 이제 이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리를 떠나서 매장을 찾아주신 분들께는 항상 후회 없도록 그리고 제 이제 나름 신념 중에 하나가 매장에 한번 와서 어떤 정비 서비스를 받고 가면은 한 번으로 끝이지 않게 이제 하는 게 좀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정확한 정비, 정직한 정비, 그다음에 깔끔한 정비. 그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나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설 투자도 하고 있고 금액적으로도 이제 과하지 않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